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샤오미의 전기차 SU7의 발표였습니다. 정말 이 뉴스밖에 보이는 뉴스가 없었고요. 이것은 한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따른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태까지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도 수도 없이 많았고, 전기차를 만들었다라고 발표하는 회사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 샤오미만큼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기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애플이 진짜 말 그대로 150조 원 한화로 이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다라고 하는 애플카 계획을 철수했죠. 애플도 포기한 전기차,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 진공청소기로 유명한 다이슨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한 회사도 숱하고요. 만들었다라고 하는 회사들,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샤오미는 자기가 만들었고 이것을 즉각적으로 판매하겠다라고 그러고, 개발하자마자 바로 대량 생산 체계를 이루어서 즉각적으로 사전 예약을 바로 받아버렸죠. 3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5만 대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차가 왜 이렇게 충격과 공포라고 표현을 하는지, 세 번째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 말씀드리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저한테 스스로 자문을 해보죠. 어차피 한국에서는 당분간은 안 팔 것 같습니다. 하승주 씨, 당신이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다 손 치고 돈도 뭐 한 이 정도는 있어. 샤오미 SU7 정도 살 정도의 돈은 있어. 그럼 당신 이거 사실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아니요? 안 살 겁니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이 대답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테지만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일단 사이드 뷰는 엄청 멋지죠. 당연히 멋지죠. 왜냐하면 포르쉐 타이칸과 거의 똑같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샤오미 차와 포르쉐 타이칸을 비교한 그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따와 봤습니다. 잠깐만요. 어느 게 포르쉐죠? 위에 거가 포르쉐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닮아 있는 차인데 위에가 아마 샤오미인 것 같습니다. 뒤쪽 문짝이 좀 다른 걸 보고 그걸로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뷰의 형상 자체가 너무 닮았죠. 앞모습을 보면 앞모습은 좀 다르네요. 밑에가 포르쉐인 것 같은데요. 앞모습은 또 맥라렌 닮았다고 많이 까이고 있던데, 생긴 거는 해외의 유명차들, 특히 포르쉐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대략적인 크기를 보시면은요, 전장, 즉 길이는 약 한 5m 정도 됩니다. 5m면은 이제 경쟁 차종으로 꼽고 있는 테슬라 모델 S, 포르쉐 타이칸과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우리나라 그랜저도 아마 이 정도 크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차급 크기인 거죠. 전폭은 1963, 약 2m가 조금 안 되고요. 높이 1455mm로 뭐 다들 비슷합니다. 휠베이스는 세 차 중에서 제일 긴 3m입니다. 휠베이스 3m면은 실내 공간은 아마 꽤 넓게 뽑았다는 말이 될 겁니다. 대략적인 모양이나 뭐 크기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고요. 먼저 이 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뒤로 넘어간 건 파워트레인, 즉 성능입니다. 주행 성능. 주행 성능이 말도 안 됩니다. 차가 세 가지 트림으로 발표가 됐는데 베이직, 프로, 맥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베이직은 기본형이고요. 최고 출력 299마력, 300마력이죠. 제로백 5.28초, 최고속도 210, 주행거리 700km.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면 뭐 꽤 좋지 라는 수준인데, 프로급이 있고 프로는 374마력이고 맥스급, 그러니까 최고급 모델이죠. 이거는 그냥 차가 아니라 그냥 슈퍼카입니다. 출력이 672마력이 나오고요. 최고속도 265km 나오고 주행거리 830km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제로백이 2.8초. 제로백 2초대라고 그러면 슈퍼카죠. 뭐 페라리에서도 제일 비싼 급 내연기관으로 가면은요, 이 정도고 2초대로 찍는 전기 스포츠카도 몇 대 없을 겁니다. 테슬라 중에서도 최고급 모델,
포르쉐 타이칸 중에서도 제일 비싼 모델 돼야지 2초 대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설마 싶은 분위기죠. 근데 뭐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무식하게 빠르게만 만들기, 이거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다 손 칩시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다음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모터보다도 배터리니까 베이직 모델에서 제일 일반 모델에서는 리튬 인산철이 들어가고 고급 모델에는 MCN 배터리,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들 CATL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일 테고요. 중국 차니까요. 저기 샤오미에서 자랑하기로는 배터리의 결합 방식을 바꿨다. 보통 차들은 차 밑바닥에다 쭉 깔아놓는 식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차체에다가 배터리가 직접 결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냐, 다른 뭐 배터리에다가 꽂는 케이스 이런 걸 안 만들어도 되니까 훨씬 부피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부피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배터리를 많이 꽂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지금 출시하는 거 맥스에는 100kWh 짜리 배터리를 넣는데 최대로 하면 150까지도 넣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이런 거 저런 거 좋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배터리로 해가지고 항속거리 맥스는 800km 넘는다고 그러죠. 아니, 물론 이제 중국 기준입니다. 중국 기준이 세계에서 제일 널널한 기준이니까 뭐 800km라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와서 설사 거기서 한 200km 깐다 하더라도 600km는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전기차에서 400km까지 갈 수 있으면 그럼 뭐 탈만하지 라는 수준인데, 그보다 1.5배가 많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배터리의 용량이나 뭐 주행거리 이런 면에서는 아무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일 놀란 것은 이 자율주행 관련입니다. 지금 전기차 차 껍데기에다가 안에 배터리 넣고 모터 넣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디들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전기차의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는 자율주행 아니냐. 테슬라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뭐냐. 딴 거 이것저것 다 좋지만서도 압도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저는 샤오미를 몰아본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 샤오미의 자율주행을 위해서 쏟아부은 리소스가 너무 엄청나요. 카메라만 전방 카메라 2개, 측면, 주변, 후면 카메라까지 해서 카메라만 14개를 박아놨습니다. 거기다가 초음파 레이더를 12개를 박았고요. 그리고 좀 놀라운 게 라이다도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차량용 라이다는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넣어줬다고 그러고요.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이 시스템을, 자율주행 시스템을 넣었다라고 그럽니다. 요즘 비싸기로 유명한 그 엔비디아 칩을 넣었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의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때려박은 차도 없지만서도 제일 놀란 건 이렇게 많은 센싱들, 카메라와 뭐 레이더, 라이더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주변을 갖다가 계속 스캔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다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갖췄다는 말일 거잖아요. 이게 된단 말이야? 물론 타본 건 아닌데 얘네들이 내가 여기다가 이런 차에다가 이만큼을 실어 넣었다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저런 에러도 많을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점점점 여기 이걸 처리하는 능력 자체는 좋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걸 과연 이 정도의 리소스를 이겨낼 수 있는 차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샤오미가 전 세계 3위 스마트폰 판매 회사죠. 1등, 2등 삼성, 애플이 왔다 갔다 하고 3등이 샤오미 아닙니까? 그러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스마트폰 제조 회사가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과 이 차량의 연동성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거의 대부분 나오는 신차들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서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화면이 이만큼 큰데 또는 뭐 길쭉한 화면이 있는데 넓적한 화면이 있는데 이거를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화면에 딱 맞게 적합하게 표시를 해줍니까? 아니죠. 어처구니 없이 해주죠.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스마트폰과 자동차 간의 커넥팅, 이게 지금 현재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지차를 만들었으니 여기에 대한 연결성만큼은 지금 나오는 어떤 차들보다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그렇게 자랑을 해요. 뭐 클러스터 뭐 디스플레이 이런 거 큰 거 박아놨다. 뭐 그거야 뭐 사서 박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여기 이 차에 들어가는 OS와 스마트폰의 OS를 똑같은 걸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연동이 아주 잘 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갖다 여기다가 그대로 박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샤오미가 뭐 별의별 가전제품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샤오미 뭐 저기 스마트 홈 기능을 해서 이것저것 다 제어할 수 있다 그러는데, 차에서도 그게 다 가능하고, 뭐 얘네들 자랑으로는 5,000가지 이상의 앱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와,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 그 이전에 파워트레인이 배터리니 뭐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어마어마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니니 뭐 그 소니를 비롯해서 여러 스마트폰 회사들, 전자기기 회사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점들이 바로 이런 점이죠. 그런데 다른 전자회사도 아니고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거 제조 공정상에서 테슬라가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서도 그거 중에서도 기가프레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여태까지는 이제 차에 금형을 찍는다. 그러면 이제 부품별로 딱딱딱 찍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아예 통 부품을 엄청나게 큰 걸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저기 프레스로 해서 꿍꿍 찍어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금형으로 하던 거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부품을 한 번에 빵 찍어서 하나씩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체를 갖다 만들면 용접할 거 확 줄일 수 있죠. 조립할 거 엄청 쉽게 할 수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생산 속도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 해서 테슬라가 엄청 자랑을 했었는데, 샤오미도 그거 한답니다. 자기들 말로 하이퍼 다이캐스팅이라고 그러는데, 뭐 기가프레스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 합금 타이탄스 메탈이라고 뭐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이 기가프레스 하는 이 엄청나게 큰 프레스 기기에 딱 맞는 합금도 자기들이 만들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생산비를 자기들이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생산 속도를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믿기지가 않는데, 예를 들면 제로백 2.8초다 이런 거 중국에서 재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측으로 하니까 뭐 3초 넘더라 그러는데 2초나 3초나 빠른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주행거리가 700이다 800이다 그러는데 벌써 뭐 중국에서 받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만큼 안 나오더라. 근데 아니 뭐 중국 인증 기준이 엄청 관대하니까 뭐 줄어드는 거 다 예상하죠. 그런데 제일 놀라운 것은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개발 기간이었습니다. 개발 기간 3년 딱 들었고요. 개발 비용 2조 들었답니다. 엔지니어는 뭐 3,400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때려박았다고 그러는데 겨우 3년의 기간 동안에 2조 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옆에 있는 표는 현존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1년에 쓰는 연구개발비 액수입니다. 단위가 억 달러입니다. 폭스바겐 157억 달러. 157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0조 됩니다. 1년에. GM 1년에 뭐 저기 98억이니까 100억이라 치면은 뭐 우리나라 돈이 13조쯤 되겠네요. 20조 쓰고 13조 쓰고 뭐 10조 쓰고 이런 회사들이 널렸는데, 얘네들 중에서 샤오미 같은 이 정도의 차 만드는 회사 아무도 없습니다. 샤오미는 3년 동안 2조 썼다잖아요. 얘네들은 1년에 20조 쓴다니까? 폭스바겐은? 도대체 너네들은 뭐 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또는 샤오미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마찬가지로 들고요. 저는 여기 샤오미의 여러 발표들 중에 제일 안 믿기는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3년의 기간 동안에 2조 원으로 이런 차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입니다. 어지간한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신차 개발 기간이 엄청 짧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현대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차를 갖다가 수풍수풍 빨리빨리 만들어내느냐. 잘 만드는 건 둘째 문제치고 빨리빨리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현대가 신차 개발 기간이 엄청 짧다 그러는데, 그래도 현대도 한 5년 걸릴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3년밖에 안 걸렸다고? 진짜로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었다. 그게 가능했고 또 그걸 해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가장 놀라운 건 가격이죠. 기본형 4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 프로 모델, 중간 모델이 4,560만 원, 최고급 모델 5,550만 원입니다. 최고급 모델 이거 맥스
현존하는 비슷한 성능으로 맞춘다고 그러면 1억 5천, 2억 이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암만 싸게 5만 할인을 다 때려받고 한다 하더라도 1억 5천 미만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가격이 그냥 싸다. 중국 차 원래 싸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게 뭐 샤오미가 여러 가지 뭐 다 이렇게 가격 경쟁력 승부해왔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싸게 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좀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하승주 씨, 당신 한번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볼래? 제가요? 어떻게 해요? 하승주 씨, 당신도 자동차 만들어서 팔 수 있어. 진짜요? 난 뭐 기계니 뭐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디자인을 할 줄 압니까? 내가 기계를 압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니야. 당신 전화기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 왜냐고요? 다 만들어주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 만들어서 파는 회사 있고요. 변속기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 있고요. 그 조립, 엔진 그것만 있으면 되나? 뭐 그 외에 시트니 뭐니 다 만들어서 파는 부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고 그걸 다 모듈화 해가지고 세트로 해서 만들어서 파는 데 다 있고 아니 결정적으로 나는 공장이나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장도 빌려주고 그래서 자동차 조립까지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승조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비싸서 그렇습니다. 현대나 토요타나 벤츠나 이런 회사들이 왜 자기 엔진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들이 왜 자기 미션들을 갖고 있겠습니까? 사서 쓰면 비싸서 그래요. 자기가 만들면 더 싸서 그렇습니다. BMW를 보고 예를 들면 이 차 가성비야 그러는데 왜? 그러면 BMW는 ZF 미션이 들어가는데 그 미션 자체만 해도 엄청 비싼 건데 그걸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BMW 생각보다 비싼 거 아니야? 뭐 그렇죠. BMW는 미션을 사서 쓰니까 비싼 거죠. 샤오미는 사서 쓰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배터리 CATL 거 받아와서 사서 쓰죠. 거기다가 자기들이 처음 만드니까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차에 뼈대 만드는 거, 셰시 만드는 거 이것도 사서 쓰는 거고요. 라이센스 받아서 쓰는 거고 모터 이런 것들도 아마 자기들이 직접 만든 부분들이 다른 회사들의 특허 이런 것들도 있고 만들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상당 부분 기술 사용료를 냈을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뭐 엔비디아 칩 들어간다 그러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공장도 북경자동차 공장을 빌려서 거기서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을 맡기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자기 공장을 새로 안 지어도 된다는 점이 무척 좋고요. 그 다음에 양산 능력을 갖추는 게 제일 힘든 일인데 이걸 갖다가 기존에 충분히 양산해본 경험이 있는 다른 회사가 대신해 주니까 엄청 좋습니다. 단점이 뭐야? 비싸다는 거죠. 얘는 공짜로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샤오미 같은 경우는 처음 차를 만들고 짧은 개발 기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했겠죠. 예를 들면 뭐 IT 기술 같은 거 차량과 스마트폰의 뭐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 엄청 열심히 연구했겠죠. 근데 경험도 없는 예를 들면 자동차의 뼈대 만들기 그 외에 파워트레인 잘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은 잘 못할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외주를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내재화 정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가격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포르쉐와 같은 성능이라고 스펙상으로 나와 있는 거에 3분의 1 가격으로 내놨다는 겁니다. 반도 아닙니다. 3분의 1 가격입니다. 하순수 씨 돈 있으면 당신 샤오미 SU7 살래? 그러면 아니요? 라고 딱 잘라 말할 겁니다. 5천만 원대의 제로백 2초대로 나아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차를 제가 몰고 다니면 이건 뭐 길거리 다니는 폭탄 아닙니까 이거? 제로백 2초대라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날아가는 차인데 이런 차들은 레이서들이나 이걸 컨트롤 가능하지 내가 삐끗 잘못해가지고 그냥 갖다 박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자율주행 한다고 해가지고 5만 카메라, 레이다 뭐 이런 거 다 박아놔놓고 뭐 거기다 5만 칩들 다 넣어놓고 이걸로 해서 자율주행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사실. 아니 뭐 내가 운전을 한다고 그러면 살살 뭐 어떻게든 조심해서 한다 손 치는데 기계가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뭐가 삐끗했다 뭐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냥 온 동네 쿵쿵 들이받고 다니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샤오미 이 차를 판다고 그러면 당신 돈 있어도 중국에 있어도 살 거냐 그러면 저는 안 살 겁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샤오미 벌써 받아가지고 이걸 지금 몰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영상은 뒤 바퀴 쪽에 서스펜션이 내려앉은 모양입니다. 지금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은 이렇게 차가 도저히 제어가 안 돼가지고 비틀비틀 하다가 벽쿵 들이받고 하는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제가 중국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차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들은 즉 신뢰의 문제잖아요. 아직까지 주행 데이터들이 많이 안 쌓였고 사람들의 평가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30분 만에 이 차를 테스트해 주겠다라고 나선 고객들이 5만 명이 몰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가격은 실제로 제 가격 그대로는 아니고 이거는 지금 사전 론칭 하면서 사전 예약 받으면서 행사 가격, 할인 가격이다. 실제로는 저거보다 한 10%에서 20% 비싸질 거야 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냥 10% 20% 한 돈 1,000만 원 더 비싸진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싼 가격입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결함들, 단점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만들기 너무 어려운 물건이니까요. 처음 만드는 상품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는 계속 차를 계속 팔 것이고 그러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불평불만들을 갖다 피드백 받아서 고쳐 나갈 것입니다. 신뢰감을 가지면서 안심하고 내가 이 차를 이쯤이면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걸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지금 나오는 차를 제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가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신뢰는 쌓으면 되잖아요. 그 신뢰 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한번 내놓으면 뭐 이것도 안 좋고 이게 저게 안 좋고 뭐 이거 안 좋고 이렇게 해서 바꾸는데 1년씩 걸리고 그럽니다. 1년이 뭐야? 5년 10년 돼야지 모델 체인지 할 때나 겨우 다시 바꿀 수 있었던 거고요. 본질적인 부분이 문제다 그러면. 그리고 최근에도 연식 변경할 때 뭐 도저히 못 바꾸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못 바꾸는 거죠. 다음 모델 체인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잖아요. 그리고 이 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패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당장 이런 차가 중국 밖으로 수출되기는 힘들 겁니다. 왜? 일단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춰야 될 거고 지금 한창 뭐 그런 거 하고 있을 거고요. 중국 내수로 파는 데마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요가 몰려 있으니까 중국 내수 소화하는데도 바쁠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뭐 내수에만 집중한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이 차가 중국 국내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곧 수출한다고 그러겠죠.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차에 대해서 온갖 무역 장벽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관세를 때린다느니 전기차 인증 기준을 갖다가 빡빡하게 한다느니 환경 규제에 어긋난다느니 노동 규제에 어긋난다느니 이런 걸로 해서 무역 장벽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 나라는요. 미국 유럽만 자동차 시장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남아 시장, 남미 시장, 아프리카 시장 그런 나라에서도 전기차 수요는 있을 것이고 그런 나라에서 이 차를 갖다가 수입한다 그러면 거기서 경쟁하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샤오미가 먼저 선두를 치고 나아갔는데 나머지 중국의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샤오미의 예를 얼마나 연구하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바로 그 중국 자동차 시장의 엄청난 경쟁과 그로부터 나오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샤오미로부터 확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차를 갖다 도저히 건드릴 수 없을 만한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몇만 명이 타면서 괜찮다더라. 이걸로 해서 사고 나는 것도 별로 없고 자율주행도 꽤 괜찮아.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의 차를 갖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일 싼 모델이라 하더라도
이걸로 해서 주행거리 700km, 700km에서 200km 빼봅시다. 그래도 500km예요. 500km 간다 그러면 충분하죠. 전기차에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발표를 보고 진짜 기존 자동차 회사의 운명에 조종을 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가 준 충격이 1차 충격이었다 그러면 2차 충격은 샤오미가 주고 있고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은 테슬라한테도 어마어마한 압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거에서 지금 모델 S 플레이드 같은 차를 갖다가 5천만 원대에 팔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긴장을 안 하겠습니까? 이보다 최소한 스펙상으로는 나은 차를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1억 넘게 받는 거를 갖다가 정당화할 수 있을 거잖아요. 최소한 이 스펙보다 더 좋은 스펙의 차를 내놓는 건 가능하겠지만서도 이 정도의 가격을 맞추는 거는 지금 현재 중국 차 회사들을 제외한 어떤 회사도 불가능할 것이라 보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SU7의 가장 놀라운 점은 여러 가지 성능도 있지만서도 가격입니다. 상품에 있어서 가격을 뛰어넘는 경쟁력 요소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떡밥 한번 물어봤습니다. 샤오미의 SU7 세계 자동차 시장에 어떤 충격을 던질까는 예상의 영역이지만서도 제가 섣불리 예상해 본다고 그러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뱅게트 하승주입니다. 고맙습니다.